댓글, 동아리, 새내기, 단무지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넷은 모두 다듬은 말로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나라 말로 순화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잘 정착한 경우도 있지만요. 뉴진스가 청바지 등록, 세븐틴이 17으로 이름을 바꿔 활동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1970년대 활동했던 그룹 어니언스는 양파들로, 바니걸즈는 토끼소녀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주도의 언어순화 운동 때문인데요. 2000년대에도 이런 순화 단어가 등장하죠. 왜 이런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단어들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언어 순화 자체가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을 걸러낸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이 원칙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한국어로 한국인들끼리 자연스럽게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죠. 순화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순화하는, 그리고 억지스러운 순화, 의도적으로 이것은 순화해야 된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는 몇 차례에 걸쳐 급진적인 언어 순화가 이뤄졌는데요. 일제강점기엔 한국어 말살 정책 등으로 일본어를 주로 사용해야 했잖아요. 따라서 해방 이후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기준도 꽤 엄격했다고 해요. 일본 말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말들은 전부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이 우리말 도로 찾기 요구예요. 이 우리말 도로 찾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견문은 문견으로 바꿔서 쓰자. 전통적으로 보면 문견하였다,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보고 들었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은 견문을 더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 더 많이 쓰는 한자어니까 그걸 버리고 전통에서 찾아서 쓰라라고 하게 되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게 국어 순화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말 도로 찾기는 살아남은 게 10%가 안 돼요.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족주의를 외치며 강제적인 언어 순화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교과서에서도 한자까지 막 빠진 적도 있어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과거엔 한자어나 일본어 등은 무조건 배척해왔는데요. 최근엔 언어 순화 운동의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서구어, 영어 중심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쪽까지 들어올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참신한 느낌 주기 위해서 막 들어오는 경우, 어느 순간부터 아젠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너 이런 말 몰랐지? 우리 프로젝트 잘 봐라. 꼭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순화해서는 좀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외래어라고 무조건 언어 순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어든지 100% 고유어를 가지고 쓰는 언어는 없다. 필요할 경우는 외래어를 통일시키는 선에서 끝내야 될 경우도 많아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대표적인 경우인데, 언론사에서 그 사람에게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했을 때 프레임 하고요. 국어 연구에서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돼 했을 때는 프레임보다 틀이 더 적합하겠죠. 그런데 언론사에서 그 사람에게 틀을 뒤집어 씌워 하게 되면 안 통하겠죠.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다듬어진 단어들을 보며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시민단체 쪽에서도 처음 만들었는데, 박음새로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박음새는 바로 스테이플러를 순화한 단어? 박음새 하게 되면 또 뭘 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텐데, 구조대로라고 찍음새로 하든지 아니면 찍새로 하든지, 찍만 들어가면 일단 어감이 되게 나빠요. 연상 때문에 그렇죠. 대일 대응 관계냐? 천만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말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어. 그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 인간이 나에게 잘해줬어. 아주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언어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맞는 선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겠죠. 이게 원래의 뜻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바꾸면 된다. 100% 실패합니다. 외래어 표기의 통일 수준에서만 결정하는 것들도 순하다. 크로스 체크 같은 경우는 서로가 체크하는 거니까 교차 검증 뭐 이렇게 하면 끝날 건데, 자연스럽게 현상이 되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나들목 있죠. 이런 거 잘 만들었다고 봐요. 인터체인지 그러면 서로 교차한다는 거거든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훨씬 낫단 말이죠. 근데 의미 번역이 아니라 실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번역하는, 고수부지 이런 말보다는 둔치, 사음절인데 이음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어감 가운데서 니은자 있죠. 니은이 들어가면 왠지 느낌이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쉽고 편하게 다듬는 일은 꽤나 어려워 보이잖아요. 고민을 거듭하여 언어 순화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어 순화는 해야만 됩니다. 국어 순화가 안 된다면 합리적인 소통은 분명히 잘 안 돼요. 결국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유연하게 단어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비표준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바뀔 때가 되게 많아요. 멍멍이 댕댕이 하시죠. 한글 파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해, 서로. 옛날에 서름입니다. 근데 모든 부사가 로로 끝나니까 서르도 서로겠지 해갖고 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서로가 통일이 됐죠. 그래서 댕댕이가 사회적으로 용인돼서 사전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듬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언어에 대한 태도 이게 필요하다. 성공적인 언어 순화를 위해서는 순화가 필요한 단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국어원 누리집, 가나다 전화 등을 통해 여러분도 순화할 단어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